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왔는데 정말 크게 의문이 드는 것이 어떤 범죄자에 대한 처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혹은 법원이 각종 중범죄들에 대해서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특히나 사형제 역시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말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강해졌다는 것은 이건 뭐 좌우 이념을 떠나가지고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법이 가해자의 편이다, 솜방망이다 이런 얘기가 들끓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보면서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법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원리 원칙이 무너져 버렸고 누구에게나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될 법이 돈이 있다거나 힘이 있다거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면서 이건 법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번에 이 부정선거 논란도 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찍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부분입니다. 뭐 인성, 외교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범죄자인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범죄자가 된 것인데 1번을 찍은 사람들은 이것이 부끄럽지가 않은 것인가? 이미 전과자에다가 받고 있는 재판만 5개, 12개의 혐의가 걸려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무슨 가벼운 경범죄도 아니고 대장동, 대북송금 같은 정말 이런 비리가 가득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손절할 수도 있을 정도의 외환죄로도 현재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된 게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항상 뭐 신문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하던 사람들이 그 분노가 다 어디 가버렸냐.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어떤 범죄가 다 무마돼버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소에 분노를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범죄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언급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중범죄자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나? 그것 자체가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번 선관위의 부실 선거 행태에 대해서 이것은 부정선거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야 이 범죄자에게 표를 이 많은 사람들이 준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이비 종교다 이런 수식어가 아니면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고 보는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을 12일날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18일에는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이 열립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이 재판중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에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이재명 재임 중에 재판이 중단되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역시 처벌 조항이 사라져버리면서 면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상식적인 사회인가? 이런 정말 가짜 왕을 믿는 자들은 이곳에 남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며 정말 실질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죽음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죽음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형소법 개정까지 검토를 하면서 그야말로 법 위에 서는 신의 놀이에 흠뻑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결국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재명 역시 이 대북송금 건과 연관점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못이 박혀진 것이고, 1심, 2심 역시 이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즉 외환죄에 대해서도 394만 달러를 유죄로 받습니다. 법원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재명의 외환죄 해당 유무 역시도 답을 내려줬다고 보여지는데, 이 외환거래법의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지만은 결국에 800만 달러가 건너간 것은 인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화영이 쌍방울로부터 받은 뇌물 및 정치자금 3억 2천만 원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자 부하였던 사람이 이렇게 판을 벌려놓고 징역에 거의 8년을 가까이 떴는데, 이걸 이재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탈 없이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는 더 이상 살아있는 나라가 맞나? 이미 그냥 죽은 나라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치도 썩고 사법부도 썩고, 그야말로 이 나라의 윗대가리들은 전부 썩다 못해 골아버려가지고 그야말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모든 면이 후진국이라는 것을 자타공인 해외에 다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재명이 현재 이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쌍방울 측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인데, 이미 이화영이 징역 7년 8개월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 면을 더 살펴봐야지 그놈의 재판이라는 게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한 실정인데, 그러면은 뭐 쌍방울에서 뭐 미쳤다고 북한에 돈을 왜 보내겠습니까? 자기들도 뭔가 얻는 이익이 있으니까 정치하고 관련이 된 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죽음, 정치의 죽음,
권력의 죽음,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리 시스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는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 현재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은 헌법 제84조의 소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이 장 교수는 일각에서는 제84조 형사상의 소추 중 소는 기소의 의미이지만은 추는 기소 이후의 공소 유지에 관한 것으로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일본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사례가 전혀 없으며 일본의 법제와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도 부적절하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소된 형사재판진흥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상이라고 해석해서 이재명 당선 시 기존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은 설득력이 부족한다는 설명입니다. 뭐 이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법조인들, 전문가들, 로스쿨 교수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은 이 일본의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자는 것인데, 하기야 뭐 이게 일제 법카로 소고기 사 먹고 샴푸 일제 샴푸 사고 이러는 사람이 이제는 아예 그냥 법제까지, 이 법 시스템까지 우리나라의 법 해석이 아니라 일본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들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외치는 친일 매국노 아닙니까? 이재명의 행보가 완전히 그냥 뭐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무시해버리고 우리나라와 법 시스템이 다른 일본의 판결을 가져와가지고 그들 그대로 적용하자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그럼 친일 매국노지 뭐겠습니까?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7월 22일에도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 재판 자체가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야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에 다음에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재명을 계속해서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인데, 너무나 비참한 기분이 들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국에는 이 판사들이 좌지우지하게 되었다는 것 역시도 현재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장영수 교수의 말을 더 들어보자면, 문구에 충실한 해석은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만 인정되고 재판에 관한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돼서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법의 취지는 국가 위신을 위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은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는 형사 재판도 중단되지만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형사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청래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사법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계속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까지 사법부가 보여줬던 행동과 판결들은 과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633 원칙에 따라서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작에 몇 년 전에 끝이 났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아직도 판결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결국에 파기환송심까지 가게 된 상황에서, 그것도 이미 대선이 끝나고 난 후에야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오게 된 상황에서 도대체 뭔 놈의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는지 이 정청래, 중국어로 유세하던 정청래 이 인간의 뻔뻔함에는 정말 치가 떨립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면은 내란이 확정되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그렇게 급하게 탄핵시켰습니까? 대통령 직무 수행에 장애가 몇 달이나 발생했는데 그거로 인한 손해와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모든 법조항과 모든 시스템을 본인들 유리하게 본인들 입맛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그냥 죽어버린 후진국 상태이다. 참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 꼬라지를 보자니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너무 창피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 교수는 이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합니다. 이 헌재에서 입법의 위헌성을 따질 수 있나 했을 때 지금까지 국회 입법에 대해서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서 절차적 위헌 혹은 반대 정당 심의 의결권 침해가 문제된 적은 있어도 입법 자체가 무효라 판단된 적은 없었다. 헌법 소환 심판 또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현재성, 자기 관련성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한 변호사가 헌법 소원과 함께 청구한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헌법소원 제기 자체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주장의 여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들을 입법하는 것을 처음부터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과 청문회를 선포하고 법원이 이재명의 심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점을 들어서 사법권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충상 변호사에 따르면은 일부 주장처럼 소추의 소를 기소로, 추를 수행으로 보고 기소와 수행을 받지 아니한다로 해석하는 것은 어법상으로도 부자연스럽다. 제가 오늘은 법조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은 이재명은 수많은 범죄 혐의, 그리고 이미 실제로 범죄자죠. 또한 막말, 인성, 외교관, 가치관, 거기에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저는 우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영상의 썸네일처럼 가짜 왕을 믿는 자들만 여기 남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짧은 감상평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전우분들 더운 날씨에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